이름이 나오면 너는 끝났다. 우리 리더치 현희재 대표를 모시겠습니다. 현희재! 네, 안녕하세요. 요즘 MBC 정규제 TV 보면서 이 탄핵 반란 사건 실체가 다 드러나고 있죠? 손석희도 이제 벼랑 끝으로 몰려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 드디어 방통신위원회가 손석희 조작보도 관련 징계를 위한 심의에 들어갔습니다. 무려 한 달간 방통신위에서 농성하고 집회하고 그리고 대한문에서 태극기 부대 매주 모이고 이것에 대해서 방통신위 여당 추천위원이 인정을 했습니다. 야당 측 위원들이 조작보도 그거 심의하지 말자고 퇴장한 가운데 여당 측 위원이 우리가 조작보도 심의하지 않으면 이 태극기 부대가 방통신위 가만두겠느냐 이 발언을 했습니다. 손석희 조작보도 잡는 것 바로 여러분들 태극기 부대의 힘입니다. 방통신위 절차로 볼 때 다음 주에 심의하는데 아마도 하나 정도는 조작 판결이 나올 거고 나머지 3개도 손석희 등등 해명 진술을 듣고 징계가 내려질 게 저는 확실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손석희 씨는 여전히 이번 주에도 또 저와 미디어치를 거론하며 미디어치가 가짜 보고서를 돌리고 있다고 또다시 조작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차라리 저기 있는 박원순 시장 아시죠? 저분은 차라리 한번 크게 거짓말하고 그냥 배째는 스타일인데 손석희 씨는 의외로 멘탈이 약해서 거짓말을 해명 변명하다가 이제 완전 눈덩이처럼 불어나버렸습니다. 정말 수습이 안 된 수준까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친히 손석희 씨의 평창동 호화 자택에 지난주에 찾아갔습니다. 당신도 언론인이고 저도 글 쓰는 사람이니까 당당하게 나와서 당신이 뭐가 잘못됐고 내가 뭐가 잘못됐는지 따져보자 찾아갔는데 역시나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아예 종로경찰서에 집회 신고를 하고 오전 11시에 여러 태극기 부대와 함께 손석희 씨 집 앞에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역시 또 도망갔습니다. 이제 손석희 씨는 주말에 집에도 못 가는 처지가 된 겁니다. 저는 이분 이런 식으로 가다가 자칫하면 큰 병 당할까 걱정됩니다. 왜냐하면요 이제 드러나죠. 탄핵 반란 내란 세력 고영태 손석희 이 둘이 다 했겠습니까? 대한민국 검찰을 장악하고 국회를 장악하고 손석희와 고영태 따위가 다 했겠습니까? 윗선 분명히 있죠? 저는 그 윗선이 이번에 김정남을 살해한 김정은 세력과도 연결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이 윗선 세력이 진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언제라도 손석희 씨의 해를 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종로경찰서에 손석희의 신변을 보호하라고 제가 오히려 간곡히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매주 토요일 11시 손석희 씨 집 앞에서 집회를 여는 이유는 손석희 씨 부인, 손석희 씨 아들, 손석희를 설득해서 자백을 시켜라! 지금 손석희가 자백하지 않으면 태극기 부대는 우린 따뜻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윗선 아주 냉혹하고 인간미 없는 그런 놈들이 언제라도 손석희 씨를 위해를 가할 수 있기 때문에 손석희 씨를 보호하기 위해서 제가 집에 찾아가는 겁니다. 손석희
있습니다. 제가 장담 그때 1000만 명은 될 것 같습니다. 세계 방방곡곡에서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이고 국위 선양을 하시던 대사, 외교관, 영사관, 외교관 이런 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나라사랑 외교관 모임 조니 대사 등 100여 명의 전직 대사분들이 오셨습니다. 여러분, 애국 시민 여러분, 전직 외교관이 100명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뭉쳤습니다. 여러분, 김정은이가 누굽니까? 고모부를 고사파로 쏴 죽이고 형님을 독침으로 죽인 천하의 해륜아입니다. 김정은이를 추종하는 세력들이 대한민국에서 대통령 탄핵 농간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의 안보가 흔들리고 경제가 타격을 받고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외교관들은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트럼프 대통령과 손잡고 굳게 함께 일하도록 도우려고 일어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드 배치를 방해하고 간섭하는 중국과 러시아를 규탄하려 나왔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와 짜고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국내 일부 세력을 규탄하려 나왔습니다. 북한 핵을 놓으려고 개성공단을 재개하고 확대하자는 국내 세력을 규탄하려고 나왔습니다. 우리나라의 법치가 무너지고 공권력이 무너지고 삼성이 무너지고 경제가 흔들려서 나라를 망하게 하는 세력들을 규탄하러 나왔습니다. 그들이 온갖 농간을 부리도록 내버려두면 대한민국이 북한하고 똑같이 될 것입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완전히 고립되고 세계에서 가장 가난하고 가장 무시한 북한처럼 되어서 되겠습니까? 우리 전직 외교관 100인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것을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어렵게 건국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이 이뤄놓은 경제적 기적 자유민주주의를 우리 후손들에게 고스란히 물려줍시다. 대한민국 만세를 외치면 국기를 흔들어주세요.
여러분, 이 책 아시죠? 탄핵은 탄핵한다! 여러분, 이 책을 여러분들만 읽지 마시고요. 자제분들 그리고 손주분들한테 꼭 읽도록 보내주세요. 사서 하나씩 책상머리에 놓아주세요. 이 책은 정치 서적이 아닙니다. 이 책은 법률 서적이 아닙니다. 이 책은 대한민국의 혼이 담긴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한 시민의 마음이 담긴 책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은 어릴 때부터 전교조의 시대에 뒤떨어진 민족, 민주라는 삼민주의, 한마디로 말해서는 주체사상입니다. 이 주체사상에 교육을 받고 어릴 때부터 자라났기 때문에 저들에게는 대한민국에 대한 존경심과 사랑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저들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자기 나라의 대통령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선생들로부터 교육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다 고쳐주겠습니까? 이 책을 읽으십시오. 이 책이 그들의 썩어 빠진 영혼을 치유해 줄 것입니다. 병든 정신을 깨우쳐 줄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애국 시민으로 다시금 태어나게 해줄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여기 계시는 존경하는 서정구 변호사님과 함께 박근혜 대통령님의 변호인단으로 참여했습니다. 커피 왔어요. 커피 생강차에 커피. 여러분 잠시만.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커피요. 참으로 며칠 만에 감소하시고 미소를 지으시고 웃으셨다고 합니다. 제가 커피. 좀 즐겁게 해드리려고 솔직히 말해서 애교 좀 떨었습니다. 커피. 그런데 사진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정말 대통령님과 제가 모처럼 웃었습니다만 사실은 그 눈은 눈물에 젖어 있었습니다. 어느 분이 제가 울었다고 돼 있어요. 맞습니다. 저 울었습니다. 울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 엄청난 국민들이 자유로운 선거에 대해서 적극하게 보는 거예요. 한 5년의 임기를 채우지 못하게 되어서 이렇게 아무 죄도 없는 정치권을 중지시켜서 청와대에 가둬놓고 다른 사람들은 만날 수가 없게 만들어놓고 매일같이 한숨과 눈물로 지새도록 만들었단 말입니까? 가족도 없는 여자분 아닙니까?
남자들 부끄러워요 부끄러워. 여자의 손으로 지켜드리지 못하는 대한민국의 남자들 다 죽어라 이 새끼들. 자격이 없어요. 도시스 그렇습니다. 억울한 사람이 억울한 여성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당하는 이 억울함을 보면서 울지 않는 남자가 있다면 그것이 대한민국의 남자입니까? 남자를 죽여라. 뒤로 가야 돼. 남자는 뒤로 가야 돼. 군인을 보고 참수하고 일어나야 됩니다. 뒤로 가세요. 뒤로. 저쪽이 너무 비어 있어. 서울역까지 가야 돼. 여자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을 때는 그 앞에 나서서 나를 부르라 가슴을 열고 앞서 싸울 수 있는 사나이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대통령을 지켜드리고 대한민국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국신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조상들이 지켜온 휴머니즘 인간성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믿어오는 하느님 신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이 불의로운 탄핵에 투쟁하겠습니다. 한 말씀만 드리고 내려가겠습니다.